네, 여러분, 방과후 1자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 1번 독서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이고요. 이 독서 지문은요, 조선이 굴욕적인 항복과 청나라가 득세하게 되는, 청나라가 세력을 잡게 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윗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인 이유가 현실인식. 그리고 여기서 현실인식이라는 거는 조선 정부의 현실인식이죠. 그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 변화를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데, 이 통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통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의 흐름을 통시. 여기 시라는 것은 때 시자입니다. 시간할 때 시자입니다.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다. 랄 때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볼게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통과하면서 14세기 말 1637년 여기 시간이 제일 먼저 여기 시작해요. 시대를 관통하면서 시대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과거의 일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거 하나만 봐도 통시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다시 실려서 18세기 후반 이렇게 시간을 관통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면서 타임루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보고 통시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고 있어요.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A는요. 지금 우리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예병과 강한 활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이 입장이고 B는요.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B의 진심은 이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돌고 도는 법이니 순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A는요. 여기서 A는 A는 요것이죠. 한당 계열과 산당 계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당 계열은 음양의 교차를 통해 순환하는 것이다. 돌고 도는 법이 순리를 따라 마땅한 기제를 기다려야 된다. 흥한 것이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다. 흥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B는 한당 계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A는요. 지금 나가서 바로바로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산당 계열이라고 하고 있죠. 산당 계열, 북벌론을 주장했다. 북종을 정벌해야 된다. 요거는 산당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당과 한당이 싸우고 언쟁을 하고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A는 무력을 통해 청나라에 복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군. 이것은 산당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당 계열의 인물들은 복수를 하고 청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B는 조선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보다시피 산당 계열이든 한당 계열이든 모두 중화론입니다. 중화론이라는 것은요.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거나 중국의 한족, 즉 중국인의 왕조의 수립을 돕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화론이 이건 모두 다 중화론에 속하는 거예요. 한당 계열이든 산당 계열이든 모두 다 중화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화론은 조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린 한나라 혹은 한족 혹은 명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중화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명나라의 재건을 염두에 둔다고 보고 있다. A와 B는 모두 산당과 한당인데 이것을 합쳐서 중화론이라고 하고 중화론은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 중화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A도 3번도 적절합니다. 모두 성리학적 화이관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군. 성리학적 화이관이라는 건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성리학적 화이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옆에 설명이 나옵니다. 성리학적 화이관은요. 한족, 중국인이 다스리는 중국 이외의 나라는 모두 오랑캐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빼고는 여기서의 중국이라는 거, 한족이 다스리는 중국이라는 거는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이 다스린 중국, 명나라를 중심에 보고 있는 것이 모두 중화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화이관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리학적 화이관을 지닌 인물들이 여기 파란색의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고
이 명나라의 부활을 꿈꾼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중화론이라는 이야기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모두 중화질서의 붕괴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 나와있죠. 중화질서의 붕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도 성리학적 화이관, 그리고 중화질서를 붕괴를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한다, 중화론, 이건 모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것인데요. 독서 지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딸이 머리 묶어 달라는 건 줄 알고 잠시 멈췄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요. 대부분의 독서 지문은요. 딱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경험론이라든지 그리고 경험론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존재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한국이면은 일본이라든지 혹은 물질 정신 세계면은 물질 세계라든지 혹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캡틴 아메리카라면은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렇게 딱 구분 짓는 선이 우리 독서 지문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빨리 문제를 빨리 풀려면요. 이 구조, 경계가 어디고 무엇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 연습이 필요해요. 이것만 알면요. 독서 지문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주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볼게요. 문화적 화이관입니다. 성리학적 화이관이었는데 성리학적 화이관, 즉 중국의 한족 이외에는 모두 오랑캐라는 거였는데 이제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명나라가 재건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어요. 청나라, 즉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만주족이 이제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리학적 화이관이 부서지고 이제 유교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이 이제는 인종에 따라서 나눌 것이 아니라 문화로 중화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된다. 조선은 중화가 될 자격이 있다. 왜? 문화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문화적 화이관, 그러니까 문화가 뛰어나면은 중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문화가 굉장히 뒤처지면은 오랑캐, 이렇게 변두리로 구분하는 것을 문화적 하이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인종, 중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왔다는 이제는 문화가 뛰어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이 문화적 화이관이라는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 화이관은요. 이적들, 즉 오랑캐들이 중화의 계승자가 되는 위험성. 야, 조선만 중화가 되라는 법 어딨어? 다른 종족들도 우리도 문화 뛰어나니까 우리도 너네처럼 중화가 될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건 적절합니다. 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 다른 데도 문화만 뛰어나면 된다며. 그러면은 우리도 전부 다 중화할래. 우리 왜 오랑캐라고 불러?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적들이 오랑캐들이 중화의 계승자가 되는 위험성을 내포했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을 중화의 조력자에서 계승자. 예전에는 명나라를 조력하는, 그러니까 사이드인데 곁다리인데 사이드 디시인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명나라를 대신하는 계승자가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명나라는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이젠 조력자가 아니라 계승자로 우리가 중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명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겠거든. 명나라 절대 못 일어서겠거든. 그러니까 중화 질서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번이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성리학적 화이관에서는요. 어떻게든 간에 중국 즉 명나라가 다시 일어서면 우리가 명나라의 따까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명나라가 일어날 수 없을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적 화이론, 이제 명나라는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가 다시 명나라의 역할을 대신하자 하는 것이 문화적 화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명나라에 대한 보온의 심리가,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너무 무리했어. 온 국군을 쏟아서 조선을 도왔거든요. 사실 명나라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임신왜란 때 명나라의 직접적 도움을 받았으므로 보은, 은행의 보답 판단의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당 계열에서는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음이 극성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한당 계열. 그러니까 지금은 청나라가 엄청 세지만 곧 다시 명나라가 일어설 거라고 봤다. 이거는 사실 청나라뿐만이 아니 그 한당뿐만이 아니라 산당 역시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일시적이다. 다시 명나라가 일어설 거라고 봤겠죠. 북본론에서 능동적인 태도. 여기는 산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 한당. 너네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다시 운수가 되돌아올 거 온다고 그랬지. 그런 소리가 어딨냐.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돼. 이런 능동적인 태도. 우리가 싸워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라는 능동적인 태도가 담겨있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청나라의 문물을 활용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북학론자의 판단. 북학론자는요. 이제 청나라한테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고 청나라의 문물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청나라랑 적대시하지 말고 배울 건 배우자. 마지막입니다. 북학론이 대의 명분을 배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필요 없고 실리만을 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이 중화 유일한 계승자임의 새로운 주체로는 문화적 자긍심. 이게 대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도 좋고 그리고 청나라의 문물도 수용한다. 그러니까 껍데기도 그럴듯해야 돼. 껍데기도 챙기고 알맹이도 챙기고 이것이 북학론자의 견해였다는 겁니다. 조선이 유일한 계승자이기도 하고 청나라의 문물도 수용해야 된다. 껍데기도 챙기고 알도 먹고 실리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고 대의 명분도 얻고 실리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북학론이 취했던 것이지 명분을 배제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나라의 계승자다라는 명분까지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의 명분을 배제했다라고 얘기하는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대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요. 문장의 구조가 대칭을 이루는 것을 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구조가 대칭. 말 없은 청산이요. 이 문장의 구조와 태가 없은 유수로다라는 구조의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갑 없은 청풍이요. 그리고 님자 없은 명월이로다. 이것도 역시 문장이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굳은 비가 개었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이 거쳤단 말인가 라고 해서 대칭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구름이 되었고 개었다 거쳤다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구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개하는 대상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가는 그래요. 왜냐하면 청산이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요거는 가는 일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나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다는 수사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요. 수사적이라는 말은 그냥 꾸미는 말인데요.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활용하여로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 질문을 여기 있죠. 구름이 거쳤단 말인가? 질문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나에는 그게 있는데 나에만 있어. 이거는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가에는 아예 의문형 자체가 없어요. 의문형이라고 할 만한 부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뭐인가? 뭐뭐 했나? 이런 의문형 자체가 없으니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나다는 고사성어를 활용하여 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고사성어를 활용하고 있다. 전혀 없습니다. 고사성어 전혀 없고요. 여기 나에도 고사성어가 전혀 없습니다. 나다는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다. 슬피 우는 새라든지 아니면은 기뻐서 노래하는 개구리 이런 거를 감정을 이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자연에서 떠올리고 있다 했는데요. 가 보겠습니다. 인간에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인고 하니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렇게 봤어요. 말이 없는 청산이다. 말이 많지 않고 굉장히 과묵한 청산, 그리고 형태가 없이 때에 따라서 형태를 변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없는 융통성을 가진 것이 물이다. 그리고 값이 없다. 즉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이 바람이고, 임자가 없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명월이다. 그러니까 소유를 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자세, 돈으로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난 바람, 굉장히 과묵한 산, 그리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고집센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유수, 물,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들이란 거예요. 이러한 덕목들이 산과 물과 바람과 이런 것들에서 인간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을 자연에서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다하의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대상들이 무엇인고 하니 보겠습니다. 다하의 화자는요, 불을 아니 때도 저절로 익는 솥, 그러니까 솥, 그러니까 여기서는 팥이죠. 영어로 치면 팥인데, 그러니까 냄비인데요. 냄비인데 불이 있어야지 물이 끓는데 이 불이 없어도 물이 끓는 마법의 솥, 매직 팥이죠. 여물죽, 밥을 안 먹어도 크고 살쪄 있는 말, horse. 야, 밥을 안 먹었는데 살이 찌는 말이 있을 수가 있나? 질삼, 그러니까 옷을 잘 만드는 여성, 나랑 살 애인. 그리고 술 샘난 주전자. 그러니까 술이 샘난이라는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술이 샘처럼 솟아나는 정도로 이해합시다. 주전자, 마법의 주전자죠. 그리고 양이 절로 낳는 검은 암소. 암소인데 소의 부위가 예를 들면 안심이 저절로 먹어도 계속 소고기가 생기는 그런 마법의 암소. 이 5가지가 있으면은 남을 부러워할 것이 없겠다.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죠.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금고 같은 거죠. 자기가 소망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적절한 것이겠죠. 마법의 솥, 마법의 주전자, 마법의 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죠. 화자의 삶에 결핍된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는 적절해요. 다는 화자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도 부럽지 않겠다 했는데 얘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결핍된 요소가 나와 있지가 않죠. 가는 요 설명이 적절하지가 않고요. 가와 다는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5가지만 있으면 나 만족하겠네 하고, 가도 자연 속에서 병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있고 싶다. 병 없으니 몸 분별 없이 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 가의 화자와 다의 화자는 세속적 요구에 상반된 태도. 이 사람은 자연만 있으면 되고 세속적으로 뭐 돈이 필요 없다. 근데 다는요, 써도 줄어들지 않는 뭐 물질, 그러니까 술이 계속 나는 주전자, 그리고 애인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불 안 떼도 끓는 솥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태도죠. 굉장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3번이고요. 윤선도라는 사람은요, 우후요는 나하시입니다. 윤선도라는 사람이 당시에 장관 중에 한 명이 지난 잘못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원수가 되겠죠. 이 사람을 유배 보냈던, 이 사람의 멀리 귀향을 보낸 정치적인 원수가 자기의 지난 잘못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잘못을 고친 것이 뭐하고 같다? 구름이 거친 것과 같고 비가 갠 것과 같고 앞내가 맑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인격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와도 돼? 괜찮아? 얘 아들하고 딸이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잘못했던 사람이니 다시 올바른 자세로 반성하고 돌아갔다. 초나라의 구런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정의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윤선도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죠. 윤선도처럼 조정에서 너무 강직해서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너무 뇌물도 안 받고
법대로 하니까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자연에서 유배를 와 있는 상황이죠. 유배에 와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어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야, 너 왜 맨날 그렇게 싸워? 싸우지 말고 그냥 좀 굽히고 뇌물도 좀 받고 아부도 좀 하고 그래? 하니까 구론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야, 조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올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어부가 얘기합니다. 야, 물이 깨끗하면은 그냥 나의 갓근을 씻고, 갓근을 씻는다고 여기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이 물이 깨끗하면은 나의 모자를 씻고, 물이 더러우면 내 더러운 발, 야,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맞춰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사냐? 어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선도라는 사람은요, 구런이라는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한다? 물이 다시로 맑아졌다면은 갓근을 씻어 보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물이 다시 맑아졌다면은 그 물을 다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 그 물이 깨끗해졌다면 다시 그 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윤선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구런이라는 사람은요, 물이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난 내 길을 간다는 사람이었는데 윤선도라는 사람은 어때요? 물이 깨끗해졌다면은 다시 나는 나의 갓근을 씻겠다. 어부 네 말 듣겠다. 어부 네가 나한테 말한 대로 나도 그렇게 세상에 맞춰서 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진실로 물이 다시 맑아졌다면 나의 갓근, 이제 내가 예전에 갓근도 안 씻고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이제 다시 나도 어부의 말처럼 물이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그 세상 속에 가서 적응하면서 지내야지. 세상에 나아가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걸 보고도 의문이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추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는 굉장한 칭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